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충북 제천에는 청풍문화재단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의림지를 비롯해서 배론 성지, 또 송계 계곡 등 다양한 문화재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3조 원 투자 유치와 하루 5천 명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 모시고 2023년 제천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벌써 엊그제 우수를 지나고 시간은 경칩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개구리가 동토를 뚫고 힘차게 뛰어오르듯이 여러분들도 그 희망을 힘차게 가꾸는 새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천시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해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뭐 반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갔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거둔 시정 성과들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제가 7월 달에 그 취임을 했으니까 네. 딱 저에겐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었죠. 근데 그 6개월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준비 기간, 뭔가 앞으로 임기 4년을 위한 이 청사진을 그리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공약을 간추려서 네. 저의 그 시정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을 49개로 간추려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간추렸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역시 저한테는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3조 원. 네. 임기 중에 그 3조 원 투자 유치하고 네. 그리고 제천 시내 체류 관광객 5천 명 네. 확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화두이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저의 그 두 가지 중요한 공약 이루기 위한 청사진 다 그려놨습니다. 앞으로는 뛰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목표를 달성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큰 그림 이외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구체적인 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투자 유치 약 한 작년에 약 3,500억 정도의 이제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저희한테는 그 의림지라고 네. 그 유명한 그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으로 쓰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관광 휴양형 리조트로 꾸미는 투자 1,200억 원짜리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시행 협약을 맺은 것이 이제 가장 크게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3조 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산단이 저희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네. 1, 2, 3 산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하나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산단을 이제 조성하기 위한 그 시행 협약을 충북개발공사하고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그 보육 분야 또 암 검진 분야 이쪽 포함해가지고 약 그 22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높게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거뒀던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아쉬우셨어요? 역시 뭐 아쉬웠던 건 코로나 때문이죠. 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너무나 엄중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를 다 움츠리게 힘드셨죠. 만들고 네. 다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시청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는 그 곁에서 안타까워했던 추억 이런 것들이 그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시민들께 희망이 솟는 그러한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올해는 또 일상이 회복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기대에 또 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네. 듭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올해의 이제 제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그 이제 제천시는 뭐 다른 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네.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역시 그걸 위해서는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네.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시 뭐 투자하고 관광진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또 관광 진흥을 위해서 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준비에 열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어떤 시정의 중심은 네. 시민 중심. 제 그 기본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공약 때도 이제 제가 그걸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저의 그 시정 그 운영 방향이라고 하면은 시민 중심의 어떤 그 시정 철학. 그 위해서는 이제 깨끗하고 바르게 오로지 그 시민을 바라보고 네. 시정을 펴는 거.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친절하고 그리고 신속한 빠른 행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성과 네. 위주의 성과 위주의 행정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되지 않고 네, 그렇죠. 한 푼이라도 그 수익을 남겨서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주머니를 부풀리는 게 이제 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위주라고 하면은 제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위해서 결국은 3조 원 투자 유치 그리고 5천 명 체류 관광객 확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시정을 펴나갈 작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산단이죠. 그렇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산단 그 조성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3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건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 또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관광 개발입니다. 그걸 통해서 5천 명 체류 관광객을 확보하는 건데요. 역시 이제 그 관광 개발에는 큰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최소한 충북에서는 가장 큰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청풍호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그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케이블카 올라가가지고 청풍호를 내려다 보면은 그 감회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너무 멋있죠. 네. 예, 전 세계적인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의림지가 있고 배론 성지가 있고 박달재 네. 또 금수산, 오락산 그 관광 잠재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개발
그 투자 자금, 유치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잠재력을 개발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네. 이제 지금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우리 제천에도 한 3개 정도 국제기관을 좋은 대규모 기관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그 5천 명 체류관광 유치가 생각보다 쉽질 않아요. 그렇죠. 하루에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5천 명이 제천에 머물면서 네. 쓰고 자고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처럼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우리 충북이 다 그렇듯이 이 국토 중앙에 그쵸.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오기 쉽고 전라도에서도 진짜 이점이에요. 지리적인 이점. 그렇게 말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천이 이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천 오면은 그 음식 그 뭐 최고죠. 그럼요. 그 약선 밥상이라고 하나요? 예, 네, 예. 너무 맛있잖아요. 그 제천엔 뭐 저는 그 어떤 식당을 가도 최소한 전국 중간 이상은 맛을 내는 보장을 해주시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정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천은 맛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맛이 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식당에나 가더라도 맛있다는 걸 저는 자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그 위생이나 네. 또 어떤 그 인테리어 쪽에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네. 결국은 우리가 잘 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숙박 시설도 중요하잖아요. 또 요즘. 드실 데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럼요. 그냥 뭐 많이만 불러놓고 우리가 제대로 모시질 못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손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숙박 시설을 갖추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네. 얘기했듯이 그 의림지 옆에 네. 그 리조트가 이제 한 250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쪽 근처에 저희가 콘도를 또 이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의림지 근처에 그 좋은 환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옥 호텔도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천 하면은 대개 이제 한 3군데 관광 권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부 지역 아까 얘기한 게 청풍, 네. 그쪽 청풍 호수를 하나의 관광 호수형 그 리조트, 휴양 그 단지로 만들고,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청풍호에 그 수상형 레포츠 시설을 갖추는 게 이제 저의 그 남부 지역을 위한 이 관광 시정 목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림지 권역. 그쪽이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데고.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지금 놀이 시설이라든가 또 숙박, 또 식당 이런 거를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좀 소홀했습니다만은 그 배론성지.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근세사에 있어서 그 왜 황사영 백설하고 이 천주교 박해 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천은 그 유인석 의병이 발흥한 그 시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달재하고 해가지고 이쪽을 연계해서 큰 관광 네. 그 본고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또
또 어떻게 이제 제천의 관광지들이 또 활성화가 될지 일단은 이제 큰 계획을 한번 들어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 취임 후에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사업들이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제천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뭐 천혜의 자연 조건들을 많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민선 8개에서 추진하는 뭐 관광 개발 전략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지사님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저희 제천 시민들은 이 계획을 그야말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풍호야말로 우리 그 충북을 보면은 백두대간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호수들이 꼭 그 구슬처럼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그쪽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후진된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그 호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게 우리 그 지사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게 청풍호가 그 이 충북에 있는 여러 호수 중에 네. 그래도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 청풍호를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아주 빛나는 별처럼 좋습니다. 제가 저 청풍호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지역으로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나 또 반짝반짝 빛날지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지방 인구 소멸 이게 이제 뭐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네. 제천시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좀 지속적이고 좀 이 중장기적인 그런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천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쵸. 오히려 저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찾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 활성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약 그 3조 원 투자 유치 네. 또 5천 명 체류 관광객 확보 이 두 가지 이제 공약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센터 같은 것을 이제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그 창업하는데 네.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이 주거 확보하는데도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한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청년 유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산후조리원 네, 네. 우리 제천에 생깁니다. 지금 저 상당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 만약에 거기 그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도 그 우리 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네.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고려인 인구 유치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 중앙아시아 전문 외교관입니다. 네. 그리고 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네트워크가 살아 있고 아마 저 고려인들 중에 상당히 이제 저를 많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어를 이제 구사하는 자치단체장은 아마 저밖에 전국에 없을 그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4년 내에 일단은 한 1,000명 정도 고려인 인구를 그 유입하려고 지금 3월 달에 이제 제가 중앙아시아 네. 방문을 합니다. 네. 가서 그 우리나라 문화원들 또 교육원 이런 데하고 이제 협력 협정을 맺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협력관들을 나라마다 2명씩 네.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천을 소개하고 우리 이제 고려인들을 리크루트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잘 되면 뭐 산업단지라든지 또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인력 수급 문제에도 또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단지가 3개나 있고 네. 그런데 그 공장들이 산업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할 사람이 만나기만 없어서. 하면은 네. 그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산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뭐 각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산업 인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인 인구를 유입하게 되면은 고려인 인구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가 저 30, 40대, 20대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산업 인력 부족 네, 네. 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천 인구 증가에도 아주 기여를 즉효적인 하시고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이제 제천에서 잘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또 뭐 고려인 같이 이제 해외 동포들을 이제 제천시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 그렇죠. 많이 또 이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다는데요. 구체적인 뭐 활성화 방안이나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농업을 살리는 길은 이제 농업 인력, 네. 농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왜냐하면 이제 농촌이 많이 노령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필리핀을 방문했었습니다. 아, 네, 네.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베이시라고 마닐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 농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우리 제천시하고 이 농업 장목들이 비슷하고 아. 그래서 위에서 뭐 쌀 생산을 한다든가 네네. 또 과일 생산한다든가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천에 오면은 그 뭐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저 좋은 노동력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해보셨던 일들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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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잖아요. 또.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 길에 우리 농산물 판매 네. 그 시장을 이제 좀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곧 1차적으로 한 2, 3만 달러 어치의 이제 농산물을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안정적인 제천 농산물 수출 판로를 그 동남아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가격이 이제 워낙 국내 가격보다 높으니까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또 시설 기반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거기 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어떤 농업 시설 환경 이거를 좀 선진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스마트팜 임대 시설도 있고 네. 그거를 연구하는 시설 그거를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제천 시민들,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균등한 이런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들 꾸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역시 그 우리가 시정을 하는 최종 목표는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한 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는 저는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 배려 네. 이거라고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정을 하는 데도 있어서 물론 중요한 거는 생산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산력을 결국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저는 각종 그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좀 신경 써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 네. 그래서 복지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또 뜨거운 이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의림집들의 대규모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그 의림집들 개발 사업. 네, 이제 이게 백지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하셨던 네, 분들도 네. 계셨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 이 제천에는 의림지,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의림지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큰 아름다운 그 의림지 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60만 평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만은 그쪽을 구획을 해가지고 그 자연치유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도 네. 그게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그 콘텐츠를 보면은 이게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그 콘텐츠가 충분치 못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중앙 집권 시대에는 이제 예산을 누구나 경쟁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따다가 뭐 도로를 설치하든 뭐 건물을 짓든 그러면은 그 정책에 의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예산이 1,600억, 1,700억이 드는데 이야말로 뭐 우리 그 작은 지자체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매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액의 손실이 난다면 이처럼 시민들한테 불행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을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수익성을 보장할 만큼 이 보완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문제는 겨울철에 이제 어떤 농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이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그 관광객, 내방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이제 저의 그 가장 주력 그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가 윤곽이 또. 이렇게 수익 구조가 맞춰지게끔 돼 있어서 네, 이제 그걸 간추려서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내년 하반기쯤 또 착공에 들어갈 네,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재탄생이 될지. 그 이제 우리 의림지 아까 의림지 권역 관광 권역이라 그랬는데 네네. 그 의림지의 그 참 뭐 탁월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런 반면에 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또 묵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 영화제라든지 국제 그쵸, 음악 영화제 네. 그리고 또 한방바이오 박람회, 엑스포 그리고 또 박달가요제 뭐 이런 엄청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림지 권역에는 아직도 볼 것, 즐길 것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림지들 그 자연치유 단지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천시가 이 목재 친화 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조성 방안이 있을까요? 그 사업은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네. 5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 우리 제천은 이제 산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제천 그 목재를 사용해서 우리 제천시를 이렇게 좀 목재 친화 도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이 목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인간들에게 깨끗한 편안한 환경을 그쵸. 제공하고 그리고 따스함을 저는 네. 주는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보다는 그쵸. 그 목재. 따뜻함을 주는 소재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무, 목재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말이죠. 그 우리 제천은 아무래도 자연치유의 도시 이거 하기 때문에 목재 도시하고는 이게 아주 완전히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억이라는 예산이 주어지면은 저는 이 소규모 어떤 시설 이런 것도 목재로 이렇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그 목재로다가 좀 여기 설치하고 싶고 네.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좀 큰 그 어떤 구조물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재로다가 큰 구조물도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셨어요? 자꾸 그 무슨 네네.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뭐 식탁이든 뭐든 다 이제 나무로 만든 것들이 이제 눈에 자꾸 들어오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저도 용품들도 그렇고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김창규 시장님 말고 개인 김창규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이제 제천에서 마치셨다고 네,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뭐 제천에 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뭐가 네. 있을까요? 그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은 미화가 되는지 그쵸. 저에게는 네. 그 시절이 이상하게 그 이상향 같아요. 뭐 꿈같이 지나간 시간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때야말로 뭐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네. 발달돼 있지도 않고 그쵸. 뭐 심지어는 뭐 TV까지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네네. 그 어떤 뭐 이 과도한 욕심 이런 것도 없고 그저 이제 저한테는 지금도 항상 얘기하고 고마운 분이 이제 저희 할아버님입니다. 네. 이제 한학자였었는데 그 저를 그야말로 갓 지난 저를 네. 그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킨 분이 이제 그 저희 할아버님이시고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러셨-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 이런 거는 다 떼었었죠. 와, 역시. 네. 그 저같이 둔한 그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제가 그나마 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할아버지의 어릴 적부터 그런 그 가르침이. 한자 교육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 네. 또 아버님 그리고 그야말로 그 시절은 이제 친구들 하고 그런 자연에서 뛰놀던. 그리고 뭐 큰 네. 꿈도 없고 그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큰 꿈 없이 욕심을 내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의를 지킬 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 제가 결례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의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기본을 가꾼 것이 우리 충북 제천. 네. 그래도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가진 것은 없어도 꿈은 컸던 것 같아요. 또 준비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도 열심히 뭔가 국가를 위해서 네. 기여를 하고 싶은 그때 우리 시절에 그 대부분의 청년들은 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큰 도시에서 잘하신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시골에서 잘하셨는데 그 외교관이라는 꿈을 네.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생각에는 네. 그 어떤 외국에 대한 동경. 네.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싶고. 그거보다도 그때만 해도 우리는 후진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거, 또 특히 외교관으로 근무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이제 행복이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법대로다가 진학을 했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사법고시를 하느냐 외무고시를 하느냐 그게 이제 갈림길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이 미세한 거를 다뤄요. 논리를 다루고.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그걸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판결이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네. 말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외교관은 그 아주 큰 정책을 네. 논하고 네. 또 뭐 세계를 주유하는 근데 막상 저 외교관이 되고 보니까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르던가요? 아프리카 같은데 근무를 하게 되면은 네. 자기도 거기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을 그 외국에서 묻고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애들 교육 문제, 그쵸. 친구 문제 뭐 계속 이런. 바뀌니까 그러니까 또. 말이죠.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카자흐스탄에 공관을 창설하러 1993년에 이제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네.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바로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공급되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침 치약을 안 가져갔더라. 칫솔을 안 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빨을 그냥 며칠을 못 닦으면서 그래서 아이고. 운전사 보고 저걸 구해내라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수입돼 온 거를 이렇게 $1안 가져왔는데 그냥 이만큼 줘요. 한 20개, 30개 되는데 그거 이제 급해가지고 치약을 묻혀가지고 네. 시술하는데 한 번 하니까 그냥 솔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추억. 네. 그러나 그때 우리 교포들이 한 150명 됐는데 네. 그 역시 서로 그 궁핍한 상황이니까 서로의 의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그분들이 인정으로 남아 있어요. 되게 끈끈하고 네, 네.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이제 제가 근무한 네. 그때는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아주 가슴 짠할 정도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신기하네요. 어떻게 또. 그러니까 제 지금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필요로 해서 서로 필요로 할 때 네, 그 네. 인정이 아주 끈끈하게 그쵸.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외교관 활동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꼽아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말 외교관으로서 저는 가슴 뿌듯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한 3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외교관 초임 시절에 그 한소 수교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 네. 소련 대통령 네. 하고 이제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첫 번째 1차 회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시고 네. 두 번째 회담은 이제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셔서 네. 그 정상회담을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해서 한소 수교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러시아죠 이제 그때만 네, 해도 네.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가끔 찾아뵀습니다. 전 대통령을.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추억 또 모스크바에서의 일을 얘기하면은 크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한국이라면 그냥 맹목적적으로 좋아하시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제가 지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중 해운협정. 해운협정은 이제 바닷길, 네. 항공협정은 이제 하늘길. 그렇죠. 해운협정은 바닷길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한중 간에는
이 바다가 열려 있질 않았죠. 아, 그랬군요. 네, 네. 네. 그저 그 수교하기도 전이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완전히 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네. 화물 물동량이 자꾸 줄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줌으로써 그걸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중간에는 뭐 그때만 해도 물동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 해운사들이 그 길이 열림으로써 다시 이제 영업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저 페리오 타고 뭐 중국을 우리 관광객이 그쵸. 직접 방문하고 중국인들이 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내가 기여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마지막은 우리 반기문 총장님, 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외교부 차관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외교부 인사제도 계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위원장이 되고 저는 주무 계장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외교부 인사 관련 법을 싹 다 바꿨습니다. 뭐 보수에 관한 거, 네. 징계에 관한 법 뭐 싹 다 바꿨죠. 그때 2년 동안 정말 반기문 총장님께 칭찬 많이 듣고 네. 그러고 일을 완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반기문 총장님 참 겸손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또 실력 있고 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후배 외교관들한테는 반기문 총장이 귀감이죠. 그렇죠. 아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좀 장식했다라고 이제 자부심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시장님이 되셔서 이제 시정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네. 좀 큰 힘이 되던가요? 외교도 행정의 일부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 행정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그 감당을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외교 쪽에 이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 외국과의 인력, 농촌 인력 네네. 협정 네. 그런 것도 제가 가장 좋은 인력 네. 그리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가 유치를 한다는 거 네, 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만큼 그렇게 숙달되게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농산물 또 우리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판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렇죠. 또 그리고 저는 지금 투자 유치 같은 것도 네. 지금 외국에서 끌어들여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제천 발전에 저희 결국은 외교관으로서의 그렇네요. 경륜 네.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잘 쌓아오신 이런 경력들이 또 다 이제 제천시를 잘 운영하기 위한 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뭐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오랜 시간 되진 않았지만 시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보람이랄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역시 이제 우리 저는 제천은 저의 그 자존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처럼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은 되게 한국만 봐도 그 외국에서 한국인만 봐도 반가운데 네. 우리 제천 사람이야말로 제천이야말로 평생 저의 이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서 네. 숨을 쉬고 그랬죠. 그래서 제천은 자존심이고 저의 자존심이고 그래서 우리 제천을 위해서 제가 뭐 미력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기여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천은 그 발전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네. 특히 관광 쪽의 잠재력은 그렇죠. 네. 서울하고 거리도 가깝고 맞습니다. 국토 중앙에 있고 그리고 제천 사람들 또
속일 줄 몰라야죠. 그저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가끔은 이렇게 과격하고 솔직한 그런 건 있지만 네. 아주 이 속일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 미력이나마 이렇게 기여한다는 거. 네. 큰 즐거움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자부심이며 보람이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지난해에 취임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달려야 될 해가 바로 이제 2023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성원 8기 시장으로서 가진 시정 철학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은 어떤 행정은 그거는 참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 시민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사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가지고 어떤 치료를 원할 때 가장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또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 민원이라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거고, 그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줘서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러고 이제 행정인들은 발라야 됩니다. 바르고. 그렇죠. 그다음 깨끗해야 됩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그런 상태라면은 그 좀 성과 그냥 행정을 해서 그냥 결과에 어떻게든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그냥 보살펴서 최대한 그 수익을 극대화해서 시민들께 갖다 드리는 그런 이제 행정을 하자고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들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 시민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동안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저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늘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제천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지혜를 나누고 얘기해 가면서 우리 제천의 희망의 꽃을 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 나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이 돼서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